거의 없다가 개봉작을 보고 와서 곧바로 털어보는 프로그램 거곧털,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유승환 감독의 신작 휴민트입니다. 그 데뷔작인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때부터 제 개인적으로 애정을 좀 갖고 지켜본 감독입니다. 한국 영화 감독 계보에서 헐리우드 키드 세대가 있고요. 그 다음 세대 정도가 아마 비디오 키드일 겁니다. 그 비디오 테이프로 이제 영화를 많이 접했던 사람들이죠. 저랑도 좀 세대가 겹쳐요. 군대 갔다가 휴가 나오면 비디오 대여점에서 비디오 테이프 10개씩 빌려다가 쌓아놓고 보고, 제대하면 주말이 되면 20개씩 쌓아놓고 막 보고 그랬었거든요. 약간 봉준호, 박찬욱에 이어서 영화광 출신 감독이기도 하지만 봉준호, 박찬욱보다 한 세대 다음 사람입니다. 저는 비디오로 영화를 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복학하고 나서는 비디오방에서 알바도 하고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영화도 추천해주고 그랬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저는 혼자 앉아서 또 다른 영화 보고 그랬죠. 그때는 아마 영화 보는 일 자체가 지금처럼 이렇게 손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비디오방 알바를 하면서 연인끼리 온 사람들한테는 영화 추천 안 했어요. 어차피 안 볼 텐데 뭐하러 추천을 합니까? 아무튼 그러다가 2000년에 이제 류승환 감독이 데뷔작으로 만든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를 봤는데, 정말 울퉁불퉁하고 막 B급 정서가 철철 흘러 넘치고 거칠거칠한데 딱 두 가지가 눈에 띄었어요. 이 사람은 상당히 트렌디한데 그 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확실히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이 양아치 연기하는 배우 누구지? 라는 거였어요. 그 사람은 류승범이었죠. 그 다음에 2002년에 만든 영화가 바로 피도 눈물도 없이, 여기서는 이 양반은 상당히 트렌디하다, 굉장히 좋게 표현한 거고, 사실은 지금 유행하는 영화 스타일을 받아들여서 자기 스타일을 안에 녹이려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였고, 당시 이제 쿠엔틴 타란티노가 등장을 하고 나서 세계 각국의 정말 많은 감독들이 이야기를 막 2중 3중으로 꼬고 막 시간선을 막 이렇게 막 뒤섞어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게 상당히 유행이었어요. 근데 유승환 감독도 이걸 받아들여서 다채로운 등장인물들을 등장시킨 다음에 이야기를 막 꼬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빵 터트려서 해결하는 그런 식의 서사 구조를 가지고 와서 그 안에 자기 개성으로 뭘 넣었느냐 하면, 여성 투탑 주인공으로 전도연, 이혜영을 넣었고요.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액션 영화들에 대한 오마주를 막 잔뜩 쑤셔박았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잘 어울렸느냐 하면은 그건 또 다른 문제지만, 참고로 박평식 평론가는 보신탕에 케첩을 끼얹어서 먹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잘 안 어울렸다는 얘기죠. 일정 부분은 저도 동의가 되기도 해요. 감독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경우에는 종종 좀 영 안 어울리는 걸 섞다가 뭐 개밥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게 많은 젊은 감독 굉장히 애정이 가지 않습니까? 뭐 그냥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막 하고 싶은 얘기도 없고 그냥 기성품이나 반복해서 만드는 영혼 없는 애들 말고, 그래도 이 감독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되게 많고 또 잘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또 일정 부분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응원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 아라한 장풍 대작전, 뭐 주먹이 운다, 뭐 이런 영화들 쭉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요. 아라한 장풍 대작전은 최동훈 감독의 전호치만큼 약간 호불호가 갈리지만 저는 호 쪽이었어요. 주먹이 운다, 이 영화는 약간 변칙인데 정통 스포츠 드라마입니다. 우주순범이 연기하고 있는 양아치 역할에 할머니로 나문희 선생님이 등장을 하시는데 엄청난 치트키죠. 나문희 선생님이 할머니 역할하면 뭐 거의 게임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영화는 죽어라고 이제 최민식과 류승범 둘이서 치고받다가 마지막에 나문희 선생님이 다 끝내버리는 영화예요.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랑 부당거래를 통해서 류승환 감독의 진짜 재능은 혹시 대사를 쓰는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인 줄 알아, 이게 아니고요.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라는 한국 영화 최대 명대사 중에 하나도 류승환 감독이 썼고요. 주먹이 운다라는 영화 보면 정말 명대사의 향연이에요. 정말 좋은 대사들이 많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 천호진 씨가, 최민식 씨가 막 나불나불대고 막 개기니까 죽고 싶어 이 개새끼야! 이런 귀싸대기 한 방 쳐가지고 굴복시킨 다음에, 뭐야? 야 강태씨, 이 세상에 사연 있는 사람 너 하나뿐이 아니야. 내 복싱은 몰라도 조지 포머님 45세 챔피언 딴 건 안다. 이제 간 40 넘는 진짜. 뭐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근데 정말 그때 천호진 씨 포스랑 이게 합쳐지면서 정말 명대사가 됐거든요. 유승환 감독이 의외로 대사를 정말 잘 써요. 액션만큼이나 잘 하는 것 같아. 언제 한번 이 주먹이 운다는 따로 영화 얘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할 얘기가 많은 영화라서. 자, 어쨌든 어떻게 이렇게 개성 넘치는 영화들을 만들던 유승환이 언제부턴가 상당히 정형화된 영화들만 만들고 있다라는 평가도 요즘 들어 좀 보입니다. 아마 제 기억에 베테랑이 딱 1000만을 찍고요. 흥행 감독이 됐죠. 그 기세를 몰아서 군함도를 정말 CJ가 미친 듯이 투자를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규모로 만들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흥행이 안 됐어요. 630만인가 됐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그러면서 약간 유승환 감독이 개인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대규모 상업 영화를 만들게 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실패하지 않는 길을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길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튼 것 같아요. 뭐 자기 위에 기라성 같은 선배 감독들도 많고 뭐 김지훈 감독, 박찬욱, 봉준호 뭐 이런 사람들 막 줄줄이 있고 이 사람들이 거의 매년 영화들을 막 쭉쭉 내주고 내가 좀 뭔가 자유롭게 해도 좀 온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봐줄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랑 지금 현재 한국 영화계에서 대규모로 자본을 끌어다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정말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감독 중에 하나인 흥행 감독 류승환이 된 지금이랑은 약간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류승환 감독이 기성세대가 되면서 한국 영화계를 책임질 흥행 감독 중에 한 명이 또 되면서 한쪽 어깨에 한국 영화 시장이 걸려 있고 한쪽 어깨에 내가 직접 설립한 제작사가 걸려있는 상황은 일단은 같지 않습니다. 이게 뭐 어떤 개성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기보다는 자기의 위치를 좀 냉정하게 평가해서 실패하지 않는 쪽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달갑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도 류승환 감독의 옛날 영화들이 더 좋아요. 뭐 돌아가면 부당거래도 좋아하고 주먹이 운다도 좋아하고 그 전으로 돌아가면 정말 다치마을이 같은 키치한 영화도 좋아하고 혹은 정말로 내가 한번 한국 액션 영화 끝을 보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여배우 2명을 진흙탕에 막 굴려가면서 찍은 피도 눈물도 없이 같은 영화들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심지어 여러분 저를 옛날부터 봐오신 분이라면 제가 막 그 공식대로 팡팡 찍어내는 공산품 영화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윤재균 감독과 JK 필름이 만든 영화들을 그래서 명정을 파리하는 영화들을 제가 얼마나 거의 혐오에 가깝게 싫어하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냥 그렇게 공산품이다 욕하자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 한국 영화가 자기 힘으로 관객들을 극장으로 끌어들여서 장사를 해서 자생이 가능한 환경이 되어야 제가 하는 비평이고 뭐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현실과 타협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산업이 살아야 비평이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요. 그렇다면 거의 없다는 앞으로 한국 영화는 무조건 빨아줄 생각인 거냐? 뭐 기질상 그렇게 못하고요. 네. 그럴 거면은 제가 이제 한 5, 6년 전에 영화 유튜버로 정말 잘 나갈 때 그때 막 여기저기서 광고 받아서 막 닥치는 대로 영상 만들고 막 그걸로 떼돈 벌었겠죠. 네, 그렇게는 못하고요. 다만 지금 이렇게 된 이유를 좀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이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소위 이제 류승환 감독이 본격적으로 흥행 감독이 되고 나서 찍은 영화들이 모가디슈 이게 이제 코로나를 뚫고 흥행에 성공을 했죠.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밀수, 그 다음에 베테랑 2에 이어서 이번이 휴민트입니다. 거의 1, 2년 텀으로 영화를 계속 만들어 내고 있고요. 그것도 극장용 영화를요. 그리고 계속 손익분기점을 계속 넘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흥행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아주 손쉽게 야 이거 뭐 공식대로 정형화된 영화들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감독의 개성들과 성격들은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모가디슈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들이 실제로 액션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액션이라고 해봐야 그냥 어디 뭐 공관 탕비실 같은 데서 조인성하고 구교환이 뭐 주먹 좀 주고받는 그게 다였고 오히려 차 타고 탈출하는 탈출극이었죠. 실화 기반이었고요. 여기에는 막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제관계라든지 또 그 안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군벌 쿠데타 세력들까지 그 안에 흘러가는 이야기들까지 전부 영화 한 편에 담았어야 됐는데 이거 상당히 잘했죠. 명확하게 정리를 잘해서 집중하게 만드는 힘도 있었고 편집의 리듬도 좋았고 딱히 심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 전에 구남도에서 심판하고 욕을 하도 먹어가지고요. 오히려 모가디슈는 심판을 너무 빼서 문제였죠. 오히려 실제 역사에서는 이 사람들끼리 막 얼싸안고 막 엉엉 울다가 헤어졌는데 실제로 이 영화는 허준호 배우의 뒷모습이 다잖아요. 모가디슈가 상당히 절제된 영화였다고 한다면 밀수는 완전히 대놓고 빵빵 내지르는 영화죠. 두 영화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이 영화의 줄기는 피도 눈물도 없이 쪽에서 왔다라고 이어졌다고 보는 게 맞겠어요. 류승환 감독이 가장 잘하는 코드들이 많이 모여있고 가장 잘했습니다. 복고, 맨몸 액션, 뭐 혹은 나이프 액션, 여성 투탑 주인공, 뭐 징그러울 정도로 연기 잘하는 김혜수, 염정아 투탑. 제가 밀수 첫 상영 보고 나와가지고 SNS에 바로 남겼죠. 이 영화 끝내주기 재밌다라고. 왜냐하면 이런 장르의 영화는요 과잉을 할수록 재밌어지는 장르거든요. 게다가 그 안에 또 알차게 막 온갖 그 어떤 밑바닥 인생들의 막 각자의 계산들이 막 꼬이는 장면도 상당히 잘 담아내서 저는 이 영화는 굉장히 지루할 틈이 없는 영화라고 높게 평가했었고요. 그 다음에 베테랑 2. 여기서 욕을 많이 먹었죠. 영화 너무 쉽게 찍는 거 아니냐고 뭐 이런 얘기. 야 너무 뻔한 소재 너무 뻔한 얘기 맨날 야 황정민 오달수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 너무 뻔한 거 아니냐. 근데 속편이 원래 1편 한 번 더 빨아먹는 거니까 저는 근데 베테랑 2도 나름 재밌게 봤거든요. 뭐 근데 그건 호불호가 갈리는 영역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든 영화냐고 물어본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재밌게 봤다라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휴민트는 어땠느냐. 본격적인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겠군요. 피디님 여기다가 예고편을 깔아주세요. 류승환 감독이 전작 베를린에서 줄기가 뻗어나온 영화예요. 극 중에서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표동성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베를린에서 하정우가 연기했던 얍삽하게 그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됐는지는 이 영화에서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베를린의 속편을 만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좀 벌어지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즉 류승환 감독이 내 영화 중에 이 영화는 베를린과 세계관을 공유하는 영화다라고 감독이 못을 박은 거죠. 그렇다면 이 세계는 어떤 세계냐? 굉장히 엄혹하고 냉정한 첩보원들의 세계입니다. 근데 그냥 리얼한 첩보원들의 세계는 아니고요. 일정 부분, 그러니까 액션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만 상당히 과격하게 뻥튀기가 돼 있는 첩보 액션 장르죠. 그러니까 뭐 음악으로 말하면 헤비메탈 같은 거예요. 특정 부분만 뻥튀기가 되어 있는 장르. 세상은 여전히 거대한 이념이나 힘으로 조종이 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 개인은 끊임없이 희생당하고 발버둥 치는 세상이죠. 낭만보다는 폭력이 지배하고 감정보다는 냉혹한 이분법, 그리고 손해와 이득을 냉정하게 따지는 이해득실로만 모든 걸 따지는 세계입니다. 농담이 끼어들 틈이 전혀 없죠. 수틀리면 바로 권총권에서 갈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맘껏 액션을 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은 사치입니다. 정확하게 베를린의 이야기가 그랬죠. 그런데 또 첫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하면은 첩보원 조인성이 시작과 함께 이렇게 말을 해요. 이어폰으로 계속 이제 자기 상관하고 통화를 하면서 상관, 야, 그 정보원 버리고 나와. 너 빨리 너라도 나와. 지금 다 이용해 먹었으니까 너 빨리 도망치란 말이야 라고 하니까 조인성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러면서 갑자기 권총을 망치처럼 들더니 그걸로 막 나쁜 놈들을 다 때려 눕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성 정보원을 껴안고 나옵니다. 낭만적이죠. 근데 낭만의 끝은 뭐야? 그 여성 정보원은 끝내 구해내지 못하고 죽어요. 개인에게는 양심과 정의감이 발동하지만 조직과 세계, 시스템이 그걸 만만하게 받아주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걸 약점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이용당하거나 아니면 너 빨리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라고 외치는 세계인 거죠. 그런 냉혹한 세계라는 걸 배경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블라디보스톡의 겨울입니다. 뭐 저는 가서 겪어본 적은 없는데 블라디보스톡의 겨울을 한마디로 줄이면은 냉장고 안에서 냉풍 맞는 기분이라고 하더만요. 한국의 겨울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른. 겨울에는 블라디보스톡은 바닷물이 얼어버린대요. 무시무시하게 춥다는 얘긴데 사람들이 막 그 위로 걸어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도 이 영화는 최선을 다해서 이 배경과 분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친절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로켓 촬영을 갔으니까 최대한 장점을 살린 거죠. 돈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이게 진짜로 러시아에서 찍은 건 아니고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에서 영화를 찍을 수는 없으니까 실제로는 이제 동유럽 국가 뭐 라트비아 같은 곳에서 대부분 찍었고요. 공간 이렇게 액션이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대규모로 세트를 짓고 찍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유승환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이제 한국 영화에서 이 정도 규모를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감독이 몇 명 안 남았어요. 자, 그럼 이런 배경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호불호가 많이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여기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차갑고 냉정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뭐 우리나라 영화로 치면 윤종빈 감독의 공작이나 아니면 팅거 테일러 솔저 스파이처럼 정통 에스피오나지 스토리를 풀어낼 것이냐? 그럴 리가 없죠. 베를린에서 뻗어나온 얘기라니까. 근데 베를린하고도 좀 달라. 뭐가 다른지는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그리고 그런 영화 만들면은 정통 에스피오나지를 찍으면 액션이 들어갈 틈이 없잖아. 마지막에 액션 한 판 화끈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뭐 할지는 첫 장면에서 이미 다 이야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차가운 세상에서 가슴 뜨거운 스파이 조인성이 펼치는 액션 한마당. 제목은 휴민트. 그럼 뭐겠어요? 누군가를 구해내는 이야기일 확률이 되게 높겠죠. 왜냐하면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보통 누군가를 구하니까. 그럼 누굴 구하겠어? 신세경을 구하겠지. 신세경을 누구로부터 구하겠냐? 박해준이겠지. 박해준 딱 봐도 악당처럼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박정민은 무엇이냐? 박정민은 킥이죠. 전형적인 이야기에 투입되는 변수, 이야기의 방향을 예측하게 만들 수 없는 그런 존재. 근데 사실 이것도 예고편에서 뭐같이 다 보여줬고요. 뭐 이 네 명이 서로 얽히고 설키다가 마지막에 다 같이 모여서 액션 한마당을 펼친다는 얘기인데 이 영화를 끌고 나가는 감정이 상당히 예스럽다. 올드하다라는 점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정뿐만 아니라 상황 자체가 상당히 올드해요. 뭐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오래됐습니다. 두 남자 주인공 중에 한 명은 인간적인 연민의 감정과 자기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중이고요. 다른 한 명, 그러니까 박정민은 말 그대로 불타는 사랑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 둘이 처음에는 적이었다가 여성 한 명을 구하는 과정에서 힘을 합치게 된다? 힘을 합치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권총을 동시에 겨누는 장면이 있다? 저와 같은 비디오 세대거나 아니면 좀 내노라는 시네필이거나 이런 사람이라면 여기서 벼락같이 한 편의 영화가 머릿속으로 스쳐가야 됩니다. 뭐다? 첩혈싸움입니다. 꿈도 있잖아요. 홀청 다오. 못 쏜 거냐? 자, 이 주윤발, 이수연 주연하고 오삼이 감독한 영화 첩혈싸움의 이야기가 아주 정확하게 이 휴민트의 이야기하고 겹칩니다. 조인성이 롱코트를 입고 나오는 순간 주윤발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이 영화는 거의 통째로 오삼 감독이 한참 날아다닐 때의 홍콩 느와르에 대한 오마주로 가득 차 있어요. 원래 홍콩 느와르가 막 총칼 휘두르고 막 사람이 막 떼거지로 죽어나가고 이래도 사실은 허무주의로 가득 차 있는 그러면서도 막 자글자글 타오르는 멜로드라마가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않았거든요. 혹시나 오해할까봐 베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져다가 자기식으로 재해석했다라는 말이 맞겠죠.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얘기고요. 베꼈으면 베꼈다고 솔직히 말을 했겠죠. 전혀 베낀 게 아닙니다. 90년대 홍콩 느와르 정서를 가져다가 2026년에 한국 영화에서 재현을 했다. 그런데 그 외벽은 뭘로 채우고 있느냐 하면 류승환 감독이 직접 현장에서 30년을 구르면서 익힌 한국형 액션으로 빼곡하게 채워놨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 이런 영화다라고 성격을 규정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홍콩 느와르 정서를 가져다가 류승환이 가장 잘하는 것들로 외피를 쌓아놓은 영화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베를린하고는 조금 달라요. 베를린은 약간 본 시리즈의 외피를 가져다가 유승환식의 액션을 채워넣은 영화라면 여기는 아예 대놓고 홍콩 느와르 정서를 갖고 굉장히 감정적인 이야기를 갖고 왔거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호불호 갈릴 수 있죠. 그렇다면 대중적으로 봤을 때 재미가 있었느냐, 뭐 감성이 이렇고 저렇고 뭐 뭘 오마주했고 이런 거 다 떠나서 극장 가서 볼만한 재미가 존재하느냐, 이 부분이 포인트일 텐데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본인에게 이 멜로드라마가 먹히느냐, 이 감정적인 부분이 먹혀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드라마 파트도 그럭저럭 볼만할 겁니다. 뭔 놈의 첩보물이 이렇게 등장인물은 몇 명 되지도 않고 사건도 단순하고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단순하게 짝이 없어. 왜냐면 멜로드라마거든요. 이거 첩보물 아니에요. 멜로드라마예요. 애초에 지향점이 다르다. 본 시리즈 계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 보시면 안 됩니다. 원하시는 걸 얻을 수가 없어요. 뭐 수많은 음모와 작전이 막 치밀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막 그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착착착 쌓아 올리는 정통 첩보물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영화는 본인들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해요. 아마 중반에 엄청나게 지루할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을 쌓고 있거든요, 영화가.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감정이 제대로 쌓이느냐. 류승환 감독님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이 어쩔 수 없이 90년대 홍콩 느와르 정서를 이식하다 보니까 그게 1차로 현대 관객한테 그렇게 잘 먹힐 것 같진 않고요. 왜냐하면 이 정서 안에서 여성은 그냥 꼼짝없이 구해줘야 되는 존재고 남자는 피 흘리면서 그 여자를 구하다가 죽어나가는 입장이거든요. 자, 올드하죠. 나쁘게 말하면 어떻다? 촌스럽다. 근데 북한 남자 북한 여자 절절한 사랑 얘기하는데 뭐 거기 뭐 얼마나 21세기스러운 감성이 있겠어 라고 하기엔 그래도 좀 올드하다는 느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쉽사리 감정적으로 동화가 좀 어려워요. 낭만의 시대를 그린다고 해서 꼭 그 방식까지 전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낭만으로만 가득 채울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세경 씨한테 조금 더 캐릭터를 부여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딱하고 불쌍하게 구출만 바라고 있는 캐릭터는 이제 매력이 없잖아요. 아무리 여성 캐릭터라고 해도. 그리고 조인성이 메인이지만 사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박정민입니다. 왜냐하면 가슴 뜨거운 멜로드라마의 주인공이 박정민이거든요. 그렇다면 박정민과 신세경 사이에 뭔가 정말 가슴을 제대로 후벼 파는 사연이 있어서 관객들이 그냥 내다 꽂히듯이 이 두 사람을 응원하게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의 설명도 좀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또 이게 또 좀 이렇게 좀 그지 같은 부분인데, 왜냐면 이 영화의 외피는 어쨌든 첩보물이기 때문에 그 다른 할 일이 많아요. 설명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 부분은 이 두 사람의 가슴 절절한 이야기는 그냥 신세경의 외모와 박정민의 눈빛으로 퉁치고 넘어간다 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어차피 홍콩 느와르 버전이라면은 그냥 시침이 뚝 떼고 그냥 아싸리 사연팔이를 하는 게 좀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두 사람의 정말 가슴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좀 해줘야 막판에 더 힘을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렇게 보기엔 조인성이 주인공이니까 조인성 출연 분량도 좀 확보를 해야 되고 하니까 이 중간에서 영화가 좀 갈팡질팡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화의 본론이라고 볼 수 있는 액션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제가 영화 유튜버로서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되는데 액션 장면만 따로 떼서 한 번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눈으로 보면서도 이 액션 장면이 끝나가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었습니다. 하이라이트에 막 정말 미친 듯이 쏟아붓는데요. 눈길에 미끄러지는 카체이싱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 영화에서 정말 보기 힘든, 정말 완성도가 진짜 높은 총격 액션 장면이 있고요. 그 총격 액션 장면에서 총알이 다 떨어지고 나면 거의 류승환 감독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인 맨몸 액션. 근데 맨몸 액션도 그냥 맨몸 액션이 아니라 정말 뒤지게 아플 것 같은, 정말 막 보고 있는데 막 갈비뼈가 나가는 것 같은 충격을 주는, 죄송합니다 동석이 형님, 그냥 마동석이 나와서 사람 뒤지게 패는 그런 액션 말고 정말로 잘 설계돼 있는, 거기다가 도파민이 막 팡팡 터지는 맨몸 액션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또 처절한 총격 액션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막판에는 한국 영화라는 생각이 거의 들지 않고요. 이 정도 컬의 액션이면은 헐리우드 영화의 액션 장면이라고 봐도 별로 손색이 없다라는 느낌이 될 정도로. 존윅 같은 영화들은 물량을 너무 때려박으니까 막판엔 좀 지루하잖아요. 액션이 계속 나오는데도. 그보다 훨씬 더 알차게 채워놓은 느낌이에요. 부족한 제작비로 유명 배우들 데려다가 이 정도로 뽑아놨다니 정말 저는 감탄을 했습니다. 이 양반이 정말 액션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1티어 장인의 반열에 올라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다 보니까 좀 욕하기도 애매하고 칭찬하기도 애매합니다. 칭찬해도 욕먹고 욕해도 욕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비디오 키드로서 제가 이 영화의 원전이 어딘지를 안 이상 이 원전이 90년대 홍콩 느와르예요.
그렇다면 이게 이 드라마 너무 감정적인데요 라고 욕하기도 좀 그래요. 첩혈상홍을 재해석한 영화인데 멜로물이 아닐 리가 없잖아. 물론 본 시리즈를 기대한 사람은 욕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나눠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드라마 부분은 명백하게 좀 약합니다. 많이 약해요. 뻔뻔하게 그냥 절절한 멜로드라마를 확 기울여 버리거나 아니면 이쪽은 확실하게 버리고 조인성 중심의 본격 첩보물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 확실하게 노선을 정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이쪽 저쪽 다 하려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드라마가 나와버렸다라는 생각이고요. 절반의 관객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얼마나 고민을 했을지는 상상이 돼요. 다른 파트 액션? 내가 이러니까 류승환을 욕을 못하지 라고 말할 정도의 퀄을 뽑아줘요. 사운드 좋은 극장에 앉아서 보면은 총알 한 발 한 발의 사운드가 고막을 파고드는 그런 짜릿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까지 류승환 감독이 쌓아왔던 액션들 총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영화는 물론이고요. 전 세계에서도 액션 이렇게 맛도리로 찍는 감독은 정말 몇 명 안 돼요. 그냥 물량으로 때려붓는 건 아무나 하죠. 액션을 차례차례 어떻게 에스컬레이트 시킬 것인지를 설계하고 그 액션 장면 하나하나를 완성도 높게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또 그 속을 막 알차게 막 설계를 하고 이런 걸 다 합쳐서 하나의 시퀀스를 만들어서 그거 두 개 세 개를 합쳐서 영화의 클라이막스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갖춘 감독 몇 명 없습니다.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개인적인 취향으로 말한다면 저는 왕가 사는 남자보다는 이쪽에 좀 더 점수를 높게 줍니다. 뭐 타협하는 듯 하지만 결국은 교묘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고 또 이 하고 싶은 걸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쪽팔리지 않는 정도의 퀄리티와 능력을 마음껏 보여주기 때문에 뭐 하지만 그게 영 취향에 안 맞는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어떤 부분은 취향에 안 맞을 거라고. 그런 부분이 취향에 안 맞는다면 절대로 추천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유승환 감독 영화 나는 뭐 그럭저럭 재밌게 봤어. 특히나 액션 장면은 뭐 나는 만족도가 높은 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영화는 유승환 액션의 다시 한번 재정립과 종합 선물 세트를 한꺼번에 당신한테 안겨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극장에 가서 봐도 실망하지 않을 정도의 퀄을 뽑아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하도 칭찬도 욕도 아닌 이상한 평가가 될 것 같지만 이 영화에 드린 저의 등급은 이겁니다. Beat the shit out of you? You know, you can say this place is bullshit. Repairman, 5 minutes. Heads up, I had a question. 저희 걸작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구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Creativity. Think I don't know about, but I do. You're a fat fucking piece of shit. You know that, Ed? We do this shit for a living. Go on. 강요하지 않습니다. 구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눌러주세요. 뭘? 이걸. 그리고 이걸. Shoe dog.